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습니다. 뭐 조정이라고 하기에 낙폭이 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9시 30분에 이제 5월달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들이 월요일 이후로 지금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계 IB 쪽에서는 이번 5월달 CPI 발표, 어제는 제가 클리블랜드에 대한 부분들, CP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수치를 좀 말씀드려서 대략적으로 약간의 하회 가능성들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 보면서 JP모건에서 이번 5월 CPI 때 S&P 500,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 200이겠죠? 대형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총 5개 단계로 구성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JP모건에서 발췌했고요. 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달 CPI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달이 5%였잖아요. 5%였고 이번 컨센도 5%입니다. 네.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4.44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이걸 보고 약간의 좀 하회 가능성들, 네. 4% 후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전치와 그리고 컨센이 5%라고 가정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맨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번 CPI가 5.5%가 유지가 됐을 때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3% 이상이 마이너스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뭐 2,500선 깨지면서 2,400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금리 인하가 지금 한 번 더 진행된 상황에서 좀 5.25%인데 이러면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올릴 거다라는 부분들,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증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 이제 초반, 중반 뭐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약간 좀 이제 떨어지는 폭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되죠. 보시면. 그리고 오히려 5% 또는 보합하거나 예상 컨센서 보합하거나 약간의 5.2 정도 상회했을 때는 약간 좀 이제 업사이드와 뭐 다운사이드를 약간 살짝 좀 열어놓는 단계 이렇게 좀 구성하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클리블랜드가 4.42, 44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약간의 우리가 하회할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업사이드가 1에서 1.25%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4.5% 내외로 좀 많이 밀리면은 2.5%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2,500 한 중후반대까지 다시 나오 2,600을 두들기러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나와 있죠. 근데 우변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확률적인 부분입니다. 확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위아래로 확률은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심값은 현재 5% 내외 유지하는 부분들이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작년에 하도 우리가 CPI 때 뭐 7%, 8%대 나올 때랑 좀 달리 보시면 예전에는 막 뭐 약간 하회하고 약간 뭐 좀 상회하면요. 기본적으로 뭐 2.5에서 많게는 5%까지도 급등락이 나올 것이다. 이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최대 다운이 하락에 대한 폭은 많지만 상승에 대한 폭은 많이는 못 잡아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M2 통화 증가율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릴 돈이 없어서 미국 시장도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약간의 좀 발악하는 모습들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CPI가 오히려 올라오게 되면은 이걸 발판으로 올라가겠지만은 또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전 작년과 대비해서 CPI에 대한 추정치로 인해서 시장의 급등락은 그렇게 크게 기대해 볼 만한 이런 부분은 없다. 이거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제 외국계에서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 급등락에 대한 변동폭을 상당히 작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CPI 시나리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틀 동안 어찌 보면 좀 재미없잖아요. 네. 월요일 날 갭 떴다가 오전까지 상승 나다가 질질질질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 항상 매월 두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인데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 그리고 개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들의 옵션 포지션인데요.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옵션 만기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초록색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로 가면은 이제 수익,
차익 구간, 그리고 아래쪽으로 하면 손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지금 곡선이 우상향으로 지금 우상방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뭘까면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포지션을 현재 개인들은 누적으로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들은 현재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분들의 또 개인 투자들의 적이죠.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간의 의외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락을 보고 있죠. 예. 하락이 나오면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외국인들은 손실입니다. 지금 딱 이 초록색 위치에 이 중앙점 위치에 네. 있는데 올라가도 약 손실이 나고 여기에서 횡보쳐도 손실이 나는 구조라서 외인들은 하락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밑에 자막 하단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상승, 외인은 하락. 이렇게. 근데 금융과 투시는 거기서 약간 고래 싸움에 약간 새우등 관망한다. 뭐 이런 말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 관망한다. 새우는 관망한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멀리서.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CPI가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니까 내일 네. 만기잖아요. 내일 만기 때 어쨌든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10번 거래하면은 한 7, 8번은 이겨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한 2, 3번 네. 이기고 가끔 가다가 이기는데 이번만큼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옵션에서 승리하는 날이 내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 바람이고요. 어쨌든 내일 결과, CPI 결과에 따라서 눈치 보기 장세는 오후까지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매크로적인 관점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는 그럼 저희가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재룡산업을 리뷰 종목으로 준비했는데 이 종목이 장중에 22.2%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간말의 차이로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뭐 네. 거의 도달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제가 이전에 정고점 연역인 5,000원 선을 좀 제시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원전 그리고 송전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보면 정부 정책주죠. 그 클러스터 관련된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이 스마트 팩토리, 당연히 송전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년까지도 시적인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아쉽죠. 여기서 이제 요날 사실은 이제 다음 날 리뷰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에 사실 리뷰하는 종목이 너무 많았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맞아요. 거예요. 한 3개, 4개 있는데 그것도 줄여서 이제서야 리뷰를 하는데 어쨌든 윗골이 달리고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이날 거래량 터졌는데 지금 절반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이때 들어왔던 돈이 엑시트가 안 됐다는 뜻이겠죠. 출구 전략, 출구가 아직 안 나갔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끝나는 차트였으면 이 종목 끝나는 차트였으면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그냥 밑으로 질질질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격을 좁혀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약간의 우상방 그림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을 또 저희가 이야기하긴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하긴 했는데 네. 윗도 종목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네. 그래서 신규 매수 다시 가능할 것 같아서 재공략, 사불 매매를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해 네. 보겠습니다. 4,320원에 저는 수익률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요. 종목명은요. 방금 리뷰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재편입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보다 단가 가격은 좀 높은 상태에서 재편입하지만 뭐 그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재룡산업 다시 신규 매수 의견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 뭐 빠르게도 설명드릴게요. 송전, 변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재룡산업의 이제 그 계열사죠. 재룡전기 아실 겁니다. 미국에 관련된 미국형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 분기적으로 좀 나왔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원전 관련된 소송 이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들을 계속 중재하기 위해서 각도의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반적인 원전주도 다시 한번 꿈틀대다가 한번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도 원전주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 국가 기관망 건설 민간 사업이겠죠.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결국은 클러스터, 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로봇이든 뭐든 지으려고 하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봇대도 들어오고 이 신도시라든지 신공장에 그때 필요한 게 송전이겠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관련돼서 뭐 조지아 공장을 증축한다, 뭘 한다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뭔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회사는 보유를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을 편입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 재편입 이유를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편입했던 것보다 가격을 높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희가 편입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룡산업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목표 주가 그대로 좀 가나요? 아니면 다시 좀 조정되나요? 네, 이때 당시에 이제 한 140원 정도가 모자랐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리뷰를 도와드렸지만 좀 바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날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좀 마감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소멸되다가 사실 요날 거래량이 딱 터졌는데 사실 뭐 터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3분의 1 정도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 끝났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이대로 그냥 질질 힘이 빠져서 이격을 좁혀서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가든지 말든지 결정할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U자 패턴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탈환해야 된다.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5,000원 선을 말씀드리는데 통상 이런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런 날에 이제 세력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약간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추측에 의하면 그래서 이 종목은요 5,000원은 당연히 다시 한번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5,000원 넘어가서 오히려 더 크게 갈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재농산업 손절가 4,000원 약간의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5,000원 말씀드리고 나중에 5,000원 넘어가고 나서 제 리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룡산업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위투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역시나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정책적 이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최대 수혜주잖아요. 네. 어느 산업일까요? 자동차죠, 자동차. 네. 네, 자동차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전에 한번 튀었다가 오후에도 약간 꿈틀대는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부품주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이거 연동된 거 뭐죠? 결국 송전, 변전은 인프라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만들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낮은 위치라서 네. 이 정도면은 최소한의 기술적 리바운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종목 두 번째 종목은요. 28,550원에 저는 체크를 한번 두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한번 핫했던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였죠.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388 아이고 발음이 안 됐네요. 388720입니다. 네, 약간 좀 이 스 발음이 안 되는 줄 아는데 파 발음이 안 되네요. 네. 네. 3887029고요. 네. 유일 로보틱스 말씀드릴게요.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전기차 공장 24조 투자 수혜. 결국은 뭐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 EGMP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 스마트 팩토리 사업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와 SK온 배터리 합작 공장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 움직이면서 스마트 팩토리도 움직이고 있어서 약간의 좀 후발주 개념으로 좀 올라설 가능성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였고요. 가격 전략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주가 위치가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도 과매도권, 거의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올라가는 종목을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격이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형태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공략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목표 가격을요. 일단은 기술적인 리바운딩의 절반 정도인 32,000원 선을 말씀드리게 돼요. 이 종목은 32,000원까지 가게 되면은 한 14에서 15% 정도의 수익권이라고 좀 단기적 수익권이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좀 넉넉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이제는 전저점이죠. 27,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다른 종목들은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좀 밀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조용한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하락을 맞으면 글쎄요, 많이 하락도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권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유일 로보틱스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 라인 27,000원, 유일 로보틱스까지 두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오늘 월수금 수요일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장 끝나고 3시 45분에 여러분 너튜브에다가
MBN고도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